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5학년 과학 4단원 용해와 용액 3차 시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교실 저작권 안내입니다. 학생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되겠지요. 수업 준비를 해볼까요? 과학 78쪽, 79쪽, 실험 관찰 39쪽입니다. 자,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될까요? 더치쌤과 함께 즐거운 과학 시간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소금을 물에 녹였을 때 소금물이 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용해, 기억나죠? 그리고 소금이 녹은 물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녹는 물질, 즉 소금은 우리가 용질, 녹이는 물질, 물을 우리는 용매라고 했는데요. 용해, 용액, 용질, 용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 각설탕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자, 선생님도 가끔씩 카페 등에서 차를 마시거나 할 때 각설탕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각설탕을 따뜻한 차에 넣으면 조금씩 작아지면서 사라집니다. 자, 이때 각설탕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순서를 살펴보면 시간 흐름에 따라 물에 넣은 각 설탕의 모습을 살펴보고 각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넣은 각 설탕의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는 모습 살펴보기. 자, 물에 넣은 각설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물에 넣었을 때 각설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실험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네, 잘 보았나요? 자, 그러면 각설탕을 물에 넣은 직후 여러분은 무엇을 관찰할 수 있었나요? 네, 각설탕에서 거품이 생겨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각설탕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큰 각설탕이 점점 작은 설탕가루로 부서졌고요. 아지랑이 같은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시간이 더 많이 흐른 뒤에 각설탕의 모습은 어땠나요? 작은 설탕가루가 물에 녹아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투명한 설탕물만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물에 용해된 설탕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없어졌을 것이다.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 남아있을 것 같다 등의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용해된 설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각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용해된 설탕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각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에 앞서 이 실험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용하는 비커, 눈금 실린더 등과 같은 유리기구를 다룰 때에는 여러분이
깨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울, 그리고 각설탕, 그리고 비커,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준비물을 바탕으로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을 위해서는 어떻게 실험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각설탕을 물에 녹이기 전에 물과 각설탕의 무게를 재고, 그런 다음 각설탕을 물에 녹였을 때 그때 무게를 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선생님이 80ml의 물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이 물을 먼저 비커에 옮겨 붓습니다. 그리고 저울에 전원을 켭니다. 자, 이때 저울을 사용할 때는 저울이 반드시 0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0을 가리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0점을 눌러서 0을 꼭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159.8g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설탕을 물에 용해시킨 후에 무게를 측정합니다. 자, 각설탕을 물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탕이 물에 완전히 용해가 된 후 비커와 약포지를 저울에 올려두고 무게를 측정합니다. 네, 159.8g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용해 전 159.8, 용해 후 159.8로서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 앞서서 실험 관찰 39쪽을 보면, 자, 각설탕을 물에 용해되기 전과 후에 무게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설탕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게가 가벼워질 것이다. 아니면 설탕은 보이지 않더라도 무게는 같을 것이다. 아니면 물에 설탕이 더해지는 것이니까 무거워질 것이다. 등의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실험을 잘 보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결과를 기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용해 전의 무게는 얼마였나요? 네, 159.8g이었습니다. 용해 후의 무게는 159.8g. 자, 어떤가요? 용해 전과 용해 후. 용해 전과 용해 후의 무게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후의 무게가 이와 같이 나타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면 거기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에 골고루 섞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물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용해 전에 그리고 용해된 후에 무게가 서로 같게 되는 것이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정리해 줍니다. 자,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후의 무게는 같다. 그래서 각설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변해서 물속에 골고루 섞여 용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9쪽에 밑줄 그어두도록 합니다.
여기서 퀴즈. 자, 소금 5g이 물 50g에 완전히 용해되었습니다. 소금물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어떻다고 배웠나요? 네,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해되기 전인 소금 5g과 물 50g, 55g이죠. 용해된 이후에도 똑같이 얼마? 그렇죠. 55g입니다. 자, 오늘 핵심은 용질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용질마다 그럼 물에 용해되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